안녕하세요. 전문의들의 헬스연 수다 진행을 맡은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오늘은 제 또래 중년 남성 여성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중년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섹스리스의 기준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하는 게 섹스리스다. 그게 말이 되냐? 3년 안 해야 섹스리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대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지고 관심은 많지 않나? 50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욕이 급히 감소합니다.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요새는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사실 대화도 안 되고 스킨십, 뭐 손잡고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그죠. 나를 궁금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성관계는 하재요. 하겠냐고요. 예. 부부 사이에 한쪽은 성욕이 되게 강하고 한쪽은 성욕이 좀 뭐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부들이 있을 텐데 쿨하게 밖에 나가서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 쪽에서 저희 병원에 환자는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그렇게 하면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영혼 있게. 영혼 없게 하는 거는 더 열받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진짜 망하는 거고요. 등 떠밀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8, 90%는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로 지금 현재 이것이 꼬여있나. 오늘 주제가 중년 부부의 성생활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잡았는데요. 한 50대라고 쳤을 때 50대면은 성관계를 자주 할까요? 뭐 어떨 것 같으세요? 개인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성관계 적절한 횟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10대에 비해서 50대가 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10대에 비해서 50% 정도 떨어진다고 10대랑 비교하다니 선생님 너무 네. 자신감이 충만하신데요. 중년기 예상을 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보다 이하로 성관계를 하시면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30대는 6.4회 6.4회. 40대는 5.4회 그다음에 50대는 4.2회 50대가 4.2회 한 달에. 요거는 그냥 남자들이 그냥 참고를 이거 해주셔야 쓸 때 그냥 자기 자주 그렇죠. 한다고 네. 쓴 거 아닐까요? 원래 좀 약간 과장되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50대가 성생활에 관심은 많은 거는 확실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든 안 하든 원장님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제가 상담실에서 보는 거는 사실 뭐 20대든 30대든 50대든 그게 그렇게 횟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논하고 있지는 않은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는 거의 70%는 외도 케이스가 이렇게 함께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야 우리가 성관계가 이러이러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는 걸 보면 그냥 뭔가 부부 사이에 그냥 대면대면하게 섹스가 별로 없이 지낸다는 것이 꼭 괜찮은 일이기만 할 것이냐는 그렇죠.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섹스리스 얘기를 하셨는데 섹스리스인 부부가 이래서 뭐 30대, 40대, 50대 뭐로 가면은 얼마나 있는지 통계를 또 원장님이 네. 한번 보셨죠. 섹스리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네네. 한 달에 한 번에 성관계도 안 하는 경우 저녁자리나 그런 데서 섹스리스의 기준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네.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하는 게 섹스리스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 3년 안 해야 섹스리스 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기준은 그렇게 잡고는 있죠. 그 기준을 잡았을 때 음. 34% 정도가 우리나라 부부의 섹스리스트 그러니까요. 비율이 그것도 숫자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통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나온 통계고 어. 제 자체적으로 제 친구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50%가 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이게 자기를 숨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애 낳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주로 이제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자고 아빠는 따로 자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한 중학생 되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생 되고 그래서 애들을 혼자 재울 수 있어도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고착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는 모 연예인이 있는데 그분이 아기가 3명이에요. 음. 근데 집도 크고 뭐 그런데 관계를 전혀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애가 셋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진짜 본인의 고민을 진짜 실제적으로 토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가장 큰 게 아닌가, 육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중년 이후에 성생활이 꼭 필요할까요, 원장님?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인데요.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성관계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움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성행위를 갖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국한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성관계라는 그 섹스라는 걸 통해서 부부 사이에서의 어떤 교감, 어떤 친밀감,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접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성행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부의 어떤 대화의 질, 퀄리티, 대화의 질과 사실은 성관계는 굉장히 그 정확한 삼각관계를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상 그냥 대화의 질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손만 잡고 아니면 좀 가벼운 스킨십만 해도 그거는 성행위를 한 것과도 같을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게 있어서 그게 뭐 없다 있다로 딱 이렇게 구분져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뭐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신체적인 접촉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가까움이라는 게 정서적인 친밀감하고 뭐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맞아요. 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를 들면 병원도 의식을 할 때 모여서 의식하지 뭐 줌으로 각자 음식 놓고서 그런 랜선 의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좀뭐 어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투자가 돼야 되지만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친밀감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부처럼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는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성관계가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하거든요. 이거는 횟수가 그게 뭐 있다 없다 혹은 횟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거보다는 만약에 그게 적을수록 뭔가 문제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 그 맥락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같이 좀 이렇게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참고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자체에 뭔가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사실 대화도 안 되고 스킨십 뭐 손잡고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성관계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건 좀 기형적인 거고, 그렇게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담에서는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를 하는데 부인은 자꾸 피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정서적 교감 나하고 없는데 우리는 대화도 안 하고 뭐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요새 관심사가 뭔지 아무것도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내 말도 그러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궁금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성관계는 하재요. 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성행위하고 정서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거든요. 그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우리 부부는 성관계가 있어로 안심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부예요. 그렇네요. 예. 그쵸.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내가 오히려 남편한테 매달려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부부관계 위험한 관계인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행위라도 있어야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그거라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를 갖고 부인 쪽에서 그 실오라기 하나를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자각을 못해서 섹스를 못해서 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라고 해서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줘, 나랑 이야기를 하자, 뭐 우리 관계를 좀 회복시켜 보자 하는 사인인데 그거를 너는 그렇게 그냥 잠자리만 요구하냐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대화를 하자라는 것도 이미 물 건너 간 상태예요. 그쵸.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들 쪽에서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다 그렇지도 않지만 여성들 쪽에서 섹스를 못 해가지고 남편한테 막 이렇게 약간 구걸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부인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부부랍시고 그래서 성관계에는 좀 몇 달에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얘기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경우예요. 못 알아듣는 경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처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성관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뭐 하고 싶은데 뭐 건조해서 아니면은 했는데 뭐 임신을 해서 했는데 성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는 거고 그렇죠. 이제 원장님한테 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제 다른 이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성관계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죠. 되니까 네. 이제 완전히 상담을 하게 되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성이 응. 50대가 되면은 응. 10대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속력이 급히 감소합니다.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근데 정서적 교감은 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뭔가를 같이 해야죠.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같이 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같이 섹스를 하는 부부를 보면은 제가 관찰을 해보잖아요. 그럼 정서적 교감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같이 뭘 많이 해요. 밥 먹으러 같이 같이.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예, 같이 뭐가 뭐 있어요. 골프를 친다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응. 대부분 그게 어느 순간 끊기기 시작하면 응. 그거 하는 게 되게 어색해지는 거야. 그죠? 음. 그러면서 음. 그것도 안 하는데 당연히 관계를 음. 남성 호르몬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관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냥 만사 귀찮아지지.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주제가 이제 성관계라서 그러는 건데 부부 사이에 있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많은 중에 사실 요즘 시대가 사실 재밌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럼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극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부 사이에 갖춰진 내용들이 많은 것 중에 성행위, 그러니까 성관계라는 그 자체가 좀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보는 부부 사이에서의 것은 제발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컨디션이 요즘 어떤지, 뭐에 관심이 있는 건지, 요즘 하는 거가 뭐 어떤지. 그러니까 부인들 중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잡아다 놓은 물고기 나한테 관심 밥안 없는 거 아니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냥 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큰 타이틀에 묶어서 뭐 그렇게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뭐 하는지 뭐 그냥 그렇게 하겠지 뭐 견딜만 하니까 견디겠지 뭐 할만하니까 하겠지 이렇게 좀 치부하는 면들이 있으면 그게 정말 부부 사이가 정말 멀어지게 되는 것 같고 참 그런 말씀을 상담 장면에서 많이 듣거든요. 정서를 교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부부가 왜 정서를 교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뭐 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사실 있네요. 속상해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 그 결혼 전에 교감을 많이 하죠. 연애를 하니까 교감을 많이 하죠.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지만 결혼 전에 요새는 뭐 혼전의 성관계를 다 많이 하니까 결혼 전에 만약에 성관계를 해가지고 할 때마다 구슬을 하나씩 넣어요. 어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절대 못. 그리고 나서 결혼 후에 성관계를 할 때마다 그걸 하나씩 뺄 때 그걸 다 못 뺀다는 얘기가 뺀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연애 때는 정서적 교감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애기 키우면서 이런 게 좀 멀어지고 각자 또 놀게 되면서 그게 점점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난 정말 100% 인정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랑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꼭 횟수의 행위에 우리가 네. 지금 포커싱을 하지 말고 정말 손만 잡아도 그냥 같이 뭐 어깨동무만 해도 그냥 팔짱만 끼워도 그냥 뭐 그게 너무 교감적이다라면 그 구슬 꼭 빼지 않아도 뭐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사실 40대 부부들은 출산하고 나서 육아가 너무 힘들 때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40대 후반 50대는 그 수험생 자녀에 비해서 그 남편의 그 중요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인들 입장에서는 얘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좀 남편을 너무 등한시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남자들은 또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외부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좀 발기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어쨌든 성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좀 건강의 지표이기도 하겠죠, 선생님. 그렇죠. 50대가 되면 약간씩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것도 생기고요. 이게 이제 발기라는 것이 혈관에 이제 피가 차서 발기가 되는 건데 혈관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이게 가장 얇은 혈관이 발기에 관련된 혈관인데 거기부터 큰 혈관이 고장나면 그건 큰일 나는 거고 그럼 심장마비 네, 뭐 이렇게 되고 네. 그럼 작은 혈관들이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게 발기부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벌써 좀 성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성으로서의 역할이 떨어지게 되고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까 권소영 관심은 많지 않나? 50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탈모약 떨어지는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아, 예, 탈모약도 영향이 있겠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다른 여자가 음. 뭔가 조금 우쭈쭈 해주면 거기에 이제 홀딱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외도 네. 얘기는 또 다른 편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남성 호르몬 수치 레벨하고 성욕이나 성기능이나 이거하고 그 수치 자체가 좀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이 굉장히 많죠. 배고파야 밥을 먹듯이 성욕이 있어야 성관계를 하는데 그 급속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40대, 50대, 20대부터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요새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갱년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럼 너도 호르몬 치료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예, 치료를 하는 그래서 거죠. 병원에 제가 불러서 음. 남성 호르몬을 놔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직업이 회계사인데 회계사들이 겨울에 되게 바쁘잖아요. 그때 와서 맞은 건데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진짜요? 너 시기를 잘못 때문에 골랐네. 너 때문에 내가 갑자기 20대로 돌아가서 아. 이게 호르몬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성욕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남성 호르몬이 그 정도로 성욕이랑 관련이 있고 사실 그래서 갱년기 있는 경우에 정신치료도 중요하지만 교감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호르몬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너무 낮으면 올려줘야 된다. 산부인과에서는 그 주사를 적은 용량으로 불감증 치료할 때 투여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무 욕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불감증이 있을 때 그렇게 치료하면 좀 많이 호전이니까 어쨌든 남성성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든지 그런 게 생겨서 효과를 꽤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예 정말 너무 낮으셨던 분들일수록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있는데 나 더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보다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거를 좀 많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설명 주신 걸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여성들은 확실히 공감과 위로를 받을 때 성욕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어. 오늘 허리 아팠지. 오늘 뭐 똘똘이가 뭐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위로를 받을 때 아, 내가 진짜 위로받고 공감받는다라고 할 때 더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다가 섹스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확실히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런 성욕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주변에 이제 섹스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교감을 해보라. 본인의 성욕은 이제 뭐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여자들은 부부, 와이프한테는 조금 정서적 교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꼭 덧붙여서 주실 말씀이 있는데 네. 영혼 있게 명언이. 영혼 없게 하는 거는 더 열받고요. 왜냐하면 의도가 뻔하거든요. 섹스를 위한 지금 위로하는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진짜 망하는 거고요. 영혼 있게. 영혼 있게. 그러니까 이게 영혼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네. 평상시에 깔아놓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제가 네. 이제 정서적인 적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적금이 많이 있는 부부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에 정서적 적금이 두둑하신 부부들은 사실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될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은행에도 적금을 못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남성 호르몬 관련된 거는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남자분들도 그 성욕이나 저게 그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게 예를 들면 그 남자분들 중에는 그게 일종의 수행 불안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뭔가 잘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예, 그다음에 상대방을 뭔가 만족시켜줘야 된다. 혹은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소위 이제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나는 지금 괜찮은 남자고 괜찮은 사람이고 등등. 근데 이런 수행 불안 같은 게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몬이 떨어졌든 뭐가 됐든 이제 한번 처음에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데도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예,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악순환이 확 저기 심해져서 그게
상황이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의 성도 사실 생각해 보면 호르몬 플러스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성생활이 된다는 거는 내가 갑자기 뭐 발기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건강검진을 좀 권유를 하고 그래야겠네요. 그럼요. 일단은 발기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발기부전의 원인이 고혈압, 당뇨가 많잖아요. 1번이 고혈압이고 2번이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50대 때 내가 갑자기 발기부전이 온다 그러면 건강검진 체크를 기본 베이스 건강검진 체크를 해야 돼요. 병원에 오셔서 저 발기 검사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검진을 받아서 네, 혹시 혈압이 높은지 아니면 당뇨가 있는지 이런 거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때 가서 고혈압, 당뇨를 발견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래서 평상시에 뭐 1, 2주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면 아 이게 안 된다? 그럼 혹시 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조기에 검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일 수가 있어요. 바로미터가 그래서 될 수 있고. 예. 보면 선생님도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부부 사이에 한쪽은 성욕이 되게 강하고 한쪽은 성욕이 좀 뭐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부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상담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안 속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 뭐 속궁합일 지금 수도 말씀하신 있고. 건 속궁합하고 좀 분리되는 네, 것 같아요. 좀 약간 그죠? 욕구가 이쪽은 뭐 더 자주 하고 싶고 이쪽은 좀 덜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자가 그냥 자기가 원해서 억지로 하고 뭐 그러는 거는 사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조율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선생님 어떤 상담을 좀 해주시나요? 저는 어쨌든 성욕이 많은 분을 보는 케이스는 남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요. 아내가 이거를 다 감당해내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본인이 뭐 열심히 요즘 마라톤 난리가 났죠. 예.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뭐 헬스장을 간다든지 그 뭐 자전거 엄청 타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체력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푸는 발산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성욕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제 생기잖아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 당신은 이제 어쨌든 그거를 좀 이렇게 풀고 발산을 해낸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지 않으면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부부 상담실이잖아요. 여길 왜 오셨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외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진짜 여성분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쿨하게 밖에 나가서 하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 쪽에서 저희 병원에 환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자기는 밖에 나가서 제가 딴 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그냥 밖에 가서 그냥 하고 와라고 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한쪽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라면 진작에 깨졌을 부부들이 한국은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는 굉장히 견고한 균형이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갈등의 요소가 이제 생기면 뭐 그냥 밖에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모임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 계속 돌고 여자들은 아이 양육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올인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병적인 요소들이 이제 그 20, 30년 동안 수면 위로 잘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20, 30년은 이제 그렇게 가다가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집을 떠나게 된다든가 뭐 대학 졸업하거나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들이 이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다든가 이른 실직을 하게 된다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균형이 이제 깨지는 순간이 오면 폭발하는 그때는 이제 둘이 왜냐면 20, 30년 동안 한 번도 그 해결을 시도를 안 해봤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 전혀 굉장히 낯선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또 20, 30년 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그게 또 뭐 안에서 굶을대로 다 굶어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게 뭐 중년에 어떤 문제가 시작돼서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특히나 한국 상황은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굉장히 좀 병적이지만 아주 견고한 균형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그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조금 중년 이후에 생기는 부부 갈등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문제 있는 부부들을 잘 치료해서 그들이 이혼을 안 하게 하는 게 주로 이제 치료의 방점이 되지 않나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고. 예. 그 분이 건강한 것이 목적이에요. 네. 그 분이.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좀 약간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던 결혼을 하던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이혼을 하던 그거는 이제 당신들의 선택이고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가장 맑게 정말 투명하게 잘 볼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오히려 하는 방법인 거지 이혼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뭐 하라고 또 뭐 그런 일은 저희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비뇨의학과에 찾아오는 이제 저희도 이제 부부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둘이 수 안 있죠.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계속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제 쿨한 마음에서는 그냥 빨리 그냥 끝내고 자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너무 아닙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그게 뭐 글쎄 뭐 완벽한 해답은 아닐지 몰라도 네. 뭐 최소한 그 상황에서 뭐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죠. 예, 이혼 자체가. 근데 저희는 이제 대상에 꽂히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어서, 그 남편이어서 또 부인이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내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의지, 결심이 미약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어서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혼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니어도 내 어떤 의지나 뭐 이런 내 어떤 결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많죠. 왜냐? 등 떠밀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80, 90%는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로 지금 현재 이것이 꼬여 있나? 그리고 이걸 내가 지금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나? 그거를 풀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이혼을 하겠다고 오셨던 부부도 거의 대부분은 99%는 다 풀려서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주제는 중년의 성생활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외도 이야기도 나오고 이혼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냥 중년의 어쨌든 성숙한 관계의 네. 이야기로 그냥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2편, 3편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중년의 성생활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비뇨의학과 쪽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 호르몬 갱년기 치료가 중요하니까 예전에는 사실 밥 먹기도 힘든 그 시절에는 호르몬이나 이런 맞아요. 관심도 없었고 맞아요. 갱년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치료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현대 의학을 이용해서 어떤 성욕도 좀 올리고 갱년기도 극복하면서 부부 사이 관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정말 친할까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네. 몸으로 하는 가장 뭐 건강한 대화일 수도 하니까 네. 성생활이 부부간의 대화가 조금 더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시한 수다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